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전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우리 산업을 유지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15년 동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 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월권이다라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요, 이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을 당분간 정지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결정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 인용인 만큼 아직 본안 사건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보폭을 넓혀가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함께 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번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헌재 결정이니까 뭐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처분 결정이 됐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명 행위의 효력이 정지되니까 그 뒤에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헌재 본안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는 임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처분이 본안에 우선하는 이런 효과를 또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서 약간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정권 교체기 내지 정권 연장기인데 약간의 각 정치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재 결정이고 과감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에서 본안 사건을 빨리 심리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게 타격이다, 아니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첫 결과예요. 네. 역대 만약에 헌재에서 유사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 그에 불구하고 임명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네. 처음 받아보는 헌법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적 해석이 아니고 임시적 해석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유불리에 대한 단언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과 연결을 시키는지도 참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가처분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있던 보수 재판관들도 똑같이 잘못됐다고 말한 거예요. 네. 물론 아직 위헌성 소지가 있다는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하라고 할 때는 임명 안 하고, 이 지명하지 마라고 할 때는 또 지명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번 연속 한덕수 권한에 대한 결정 잘못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 사죄해야 된다. 권한대행 자리에서 사퇴한다고요? 네.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 된 것 같아요. 본인도 사실 속내로는 탄핵시켜 주길 바랄 거고 사퇴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의견 제 개인 네.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이 다음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완전히 좌편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것이 오히려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당과 중도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기 나름이죠. 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출마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출마할 거면 계급장 떼고 당당하게 나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입니다. 출마할 거면 간 그만 보고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 계급장 떼고 야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사실상 선거 운동 중입니다. 끝까지 반성도 사과도 없던 파면된 내란 속에 윤석열의 아바타의 모습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하면서도 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유보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요, 한덕수 대행 탄핵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게 왜냐하면요,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주자의 이미지로 키워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청문회가 열렸죠. 3번 이거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까지 반드시 기소가 돼서 불구치소로 가게 만들 겁니다. 의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판결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유죄한 거 모릅니까? 소위 탄핵을 30번 그 내용을 보면은 오로지 그 이재명 대표 방탄 탄핵 줄줄이 모든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하겠다 해서 총탄핵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최상목 대행 탄핵을 보니까 스토킹 탄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대선 국면 상황에서는 야, 이거 잘못하면 역풍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가 맞죠? 네, 아마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동시에 이제 추진하게 됐을 때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와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탄핵의 결과가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일종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해야 된다라는 당내 여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어떤 탄핵을 계기로 해서 이 대선 출마의 발판을 깔아줄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죠. 때릴수록 커진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최상목 대행이나 아니면 뭐 한덕수 대행 두 분 다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가자. 그러나 비판할 부분들은 분명하게 비판을 하자라는 기조로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탄핵 카드를 너무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탄핵 자체가 정치적이죠. 왜냐하면 탄핵이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요? 아니,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최후의 수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자행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행위 역시도 네.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고, 네. 최상목 대행 역시도 최근에 불거지는 논란들을 보십시오. 계엄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꿔놓고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는 일이 있었고, 네네. 최상목 대행도 3명 중에 2명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에 3명 중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면서 결국엔 모종의 정치 행위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 꺼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탄핵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쭉 봐왔지만 물론 뭐 흠을 이유로 탄핵을 했죠. 명분은 있는데 그 명분이 국민을 위한 명분은 아니고 실제 그 이면에 숨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대권 행보라고. 그럼 민주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준비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중임제라는 것은 계급장을 떼지 않고 행보를 잘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다음 국민적 판단을 받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계급에 맞는 행보를 하는 것을 왜 계급장을 떼고 판단하냐 이거죠.
계급에 맞는 행보는 계급에 맞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